태풍 산바가 서울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한 오후 2시 반, 119 구조대원들이 신고 전화를 받고 광진구 구이동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똑바로 솟아 있어야 할 나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태풍 산바로 강풍이 불면서 길가에 오동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강풍이나 태풍이 불 때는 간판 같은 게 걸려 있는 상태고 가로수 같은 건 보통 이제 바닥에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차량 통행하는데 절개를 했었는데, 이번 상황은 1분의 4층 중에 4층 빌라 창가에 오동나무가 창문 사이로 들어가서 덮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가로수 정비차를 이용해 올라가 조금씩 절단해 제거합니다. 나뭇가지가 두꺼워 잘라내는데 애를 먹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주택가 바닥에는 잘려나간 오동나무 잔가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동나무가 하단에 고압선이 걸쳐져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동나무가 4층 창문을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소방차로서는 주변에 여건이 고압선이 많아서 작업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청, 가로수 정비차를 지원받고, 두 번째 전기, 전력차의 지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고압선을 차단을 시키고, 2차적으로 가로수 정비차에 우리 대원이 체인톱을 이용하여 위부터 절개를 하면서 안전하게 오동나무를 안전조치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무 두 그루도 강풍에 부러질 염려가 있어 모두 잘라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 4층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집안에 있던 컴퓨터가 파손됐고 20대 남성 한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은 폭우의 피해보다는 강풍 피해가 유독 컸는데요. 강풍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풍 일단 불면요, 일단 저희 119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출동이 간판 작업입니다. 4군데 고정되어 있는 그 나사라든가 볼트가 바람에 이탈이 되면서 꼭 하나 아니면 2개만 남습니다. 교회 그 철탑을 거의 3단으로 해놨는데 그게 많이 이제 그 앵글이 나사가 풀리면서 휘어지면서 출동이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특히 많은 거는 빌딩이나 건물 외벽에 보온재가 강풍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지면서 밑에 시민들이 다칠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나가고요. 강풍의 경우엔 대비만 잘하면 대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자전거 등은 고정하고 쓰레기나 입간판 등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치워야 합니다. 차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각종 금속 물질이 날아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를 하고, 일반 주택에서는 차량 덮개를 씌워 나무와 입간판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이 예상칠 경우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창문의 유리 파편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곳에 계시면 됩니다. 또 될 수 있는 한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와 TV 등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 땅바닥에 떨어진 전기줄에 접근하시거나 만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주민센터. 사다리차 한 대가 안전 울타리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부서졌습니다. 그 뒤로는 탑차 한 대가 사다리차를 들이받고 뒤엉켜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 도착 시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이었고, 그 비탈길에서 뒤에 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그 앞에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고, 앞에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인도 쪽으로 전복된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주행 중이던 탑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앞서가던 사다리차를 추돌했고, 사다리차는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사다리차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돌로 차문이 비틀어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두 다리가 운전석과 핸들 사이에 끼었고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유압 장비를 이용해 차 안의 공간을 확보한 뒤에 운전자를 차량에서 밖으로 꺼내는데요. 잠시 후에 운전자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번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는 물론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듯 브레이크 고정 사고는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은 내리막길 지역이어서 그 피해가 컸습니다. 비탈길이나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 팔과 같은 이유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차간 거리 유지에 항상 주의해 주시고 속도를 줄여주시면서 안전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귀성길, 귀경길엔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으로 떠나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명절 연휴 기간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6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짙은 안개 속에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57명이 부상당한 역대 명절 연휴 최악의 참사로 당시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사고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서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되는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짙은 안개였지만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만 줄였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508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8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짧은 해에는 연휴 첫날 사고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추석 연휴가 3일이었던 지난 2008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첫날 교통사고가 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날은 514건, 셋째 날은 44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예상 이동 인원이 2,9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추석 당일인 오늘 30일 60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장시간 운전 때문인데요. 들뜬 마음과 피로가 누적돼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장거리 운전에 앞서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타이어와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전조등, 냉각수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도 피로를 가중시키는데요. 운전석 등받이 각도를 90도를 유지하고 엉덩이는 뒤로 바짝 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에 들러 잠깐 눈을 붙이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 중에는 DMB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인데요. 고속도로에서의 한눈 팔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요.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엔진 오일 및 냉각수 등 차량 점검은 필수이며 안전 비품을 구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행 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및 과속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고향에 계신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들뜨고 성급한 마음은 오히려 고향 가는 길을 늦추고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올 추석 귀성길, 귀경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